네, 안녕하세요. 김기현 회계사입니다. 네, 양지경 회계사입니다. 네, 권순환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MMP, M&A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번 주제야? 가벼워. 스몰해.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작성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뭐 MMP라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M&A를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M&A의 문제점과 해결 포인트예요.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들을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A 기사 최근에 본 거 뭐 있어요? 역전 할머니. 아, 이거 보죠. 이거 가본 적 있어요, 역전 할머니? 나 가보죠. 아무나. 사람 진짜 많아요. 위 진짜 줄도 많이 서고. 왜 많아? 근데 왜 삼성동에는 없지? 왜? 느낌이 여기 맥주도 되게 싸고 맛있고 뭐 이렇다고 하고. 아니 회사 주변에 있었으면은 봤을 텐데 한 번도 못 본 거야. 사실 맥주라고 하면 아마 둘은 뭐 봉구비어 이런 건 알지? 봉고비어는 좋아했지. 그래서 역전 할머니 맥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30대 창업자 얼마에 분이 팔았다고? 1,000억. 1,000억에 매각을 기가 막히네, 하셨어요. 팔았네. 2,000 얼마짜리 생맥주지만 이렇게 크게 했고요. 또 요즘에 뭐 맥도날드 다들 아시죠?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도 뭐 매각 M&A 매물로 나왔다 이런 기사도 햄버거 가게는 다 나왔다. 버거킹, 맥도날드, 맘스터치. 요즘 뭐 햄버거 가게들 다 매물로 나오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M&A 기사는 엄청 많은데 사실 좀 와닿지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금 작은 M&A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MMP도 하는 건데 그치, 그거를 파고드는 거 아니야? 그걸 파고드는 거죠. 그걸 파고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M&A 작은 것들을 저희가 보통 스몰 딜, 스몰 M&A라고 하거든요. 이제 스몰한 M&A, 작은 것들은 쉽냐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몇 천억, 몇 조짜리 M&A가 있고 50억짜리 M&A가 있어요. 뭐가 더 쉬울 거 어려울 것 같아요? 50억이 더 쉽지. 작으니까 그냥 쉽게 거래가 일어날 것 같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통 M&A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거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000억 미만은 스몰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M&A도 이제 1,000억 미만의 사이즈를 하는 거고 이제 편견은 뭐냐면 스몰한 것들이 쉽게 되냐 아니다 쉽지 않다라는 않다. 이유를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해보자. 또 뭐 어렵다고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해결 방안에 해결 대해서도 포인트가 또 있구만. 근데 해결 포인트는 짧아. 문제점 첫 번째. 해봐. 근데 첫 번째, 이런 1,000억 미만의 스몰 딜은 M&A를 하시는 매도자분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99%가 인생에 처음 경험하는 거래예요. 네, 인생에 몇백억짜리, 몇십억짜리 아무리 작다 해도 그렇지. 벌어본 적 있어? 몇십억? 아, 넌 벌어본 적 없지? 없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처음이자 때문에 마지막이 가능성이 높죠. 거의 뭐 90% 이상.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봤지만 2번 이상 엑시스를 경험한 사람은 손에 꼽아야지. 그러겠다. 네, 정말 흔하지 않은 거여서 처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손이 많이 가는 거야. 손이 많이 가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격이 안 맞아.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가격에 대해서 감이 없으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많든 크든 그냥 덜컥 이 거래를 하기가 겁이 나는 거야. 아니 나도 겁이 날 것 같아. 그냥 누가 회사 팔아라. 마일스톤 회계법인 팔을 해. 얼마? 들어보고.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야.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아니 이게 나는 첫 번째일 것 같아. 이게 거의 커요. 아니 보통의 대부분의 물건 서비스는 상식이라는 범위가 있잖아. 그런 딜이 처음이고 가격에 대해서 애매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물쭈물 할 수밖에 없고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네. 왜냐하면 이 몇십억, 몇백억짜리 거래를 하려면 모두가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천억이나 몇 조짜리 거래를 하는 M&A는 그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예요. 그냥 다 선수들끼리 거래. 선수니까 야 요거 해서 요거 하니까 딱딱딱딱 계산기 두들기고 그러니까 동대문이라고 생각하고 도매야. 왜냐면 근데 거기 상인들 분들끼리는 도매 가면은 우리 같은 소매상은 받지도 않아. 받지도 않고 동대문 가서 옷 사면 약간 그런 느낌 들잖아. 나 이거 약간 호구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스몰들이 잘 안 돼요.
아, 내가 이제 혹시나 호구당하지 않을까? 반대로 얘기하면 스몰 딜이 그나마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래 가격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되죠. 아, 내가 우리 회사가 현재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의 금액이고 이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50억에 사겠습니다 그치. 했는데 50억이면 사실 리저너블 하지 이러면서 거래를 이어가거나 근데 이게 정확한 게 얼마 전에 그 저희가 이제 M&A 목적 밸류에이션을 한번 했는데 이 저희한테 의뢰한 고객사 대표님이 일단 이 밸류에이션 방법론에 대한 이해부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죠. 사실 일반 사람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해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맥도날드 M&A야. 맥도날드 M&A는 얼마나 이런 전문가들이 다 거래를 하겠어. 그러니까 사모펀드끼리 이제 뭐 선수들끼리 와서 다다다다다 에이 이러면서 이제 아이. 하는 거야. 한 장 더 줘.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가 이어지잖아. 근데 이제 스몰 딜은 대화가 잘 안 이어지는 거야. 그러네. 그냥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잘 안 된다 하는 거고 이 얘기가 다 나왔어요. 손이 많이 가는 게 마찬가지로 눈, 코, 입이 다 있다. 다 있습니다. 네, 왜냐면 아무리 몇십억 몇백억이 스몰 딜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다 보고 눈, 코, 입 다 달려있는지 제대로 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은 거 대비 뭐가 작다? 기대 수익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5천억짜리를 샀어. 그런데 잘 키워서 20% 가치를 상승시켰어. 그럼 1,000억 먹는 그럼 거야. 1,000억을 먹는 건데 이게 500억이 되는 순간 20%를 올리는 건 똑같이 어렵단 말이야. 근데 20% 올려도 먹을 수 있는 금액이 100억인 거죠. 그치. 거기서 이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같은 수익률이라도 규모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무제표로 M&A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스타트업 얼마 되지 않고 이익 규모가 작으면 뭔가 그 세계에 존재하는 공식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기준점이 없어서 애매하다 이런 게 있고요. 이 이유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인가? M&A라는 거는 각자의 생각이 달라야 돼요. 이런 어떤 물건을 둘이 거래를 해. 1,000원에 거래하면 이 사람은 1,000원에 사는 사람이라면 1,000원에 사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 1,000원에 팔면 괜찮은 가격에 파는 거라고 생각해야 거래라는 게 이루어지잖아. 그렇지. 근데 기업이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잘 되고 있어. 팔고 싶을까 안 팔고 싶을까? 안 팔고 싶지. 안 팔고 싶거든요. 그 돈의 속성을 쓴 김승호 김승호 회장님 회장님. 기억나요? 내가 이걸 왜 파냐 하는 때가 엑시트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진짜예요. 또 뼈를 때리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어서 사실 M&A라는 게 기대가 없으면 이렇게 성장하던 회사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M&A가 잘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타이밍이 중요해서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만 인식하고 조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M&A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지금 얼마인지, 나중에 내가 이렇게 키웠을 때 얼마 정도의 매각 가능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보다 더 먼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중소기업 대표들 만나보면 이러한 거래 자체가 있다는 것조차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의 회사를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이전에 이거를 팔 수 있다고?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계몽이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객사 한 분 방금 생각난 분도 예전에 그러니까 거기가 매출이 제조업인데 매출이 꽤 탄탄해서 슬쩍 한번 말씀드렸더니 이런 저희 같은 회사를 팔 수 있어요? 저는 뭐 이거 그냥 아들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래 자체를 모르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사실 잘 모르는 게 맞아. 잘 몰라. 왜냐면 M&A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발달한 지 초기고 이제 조금씩 커져야 되고 이런 인식이 조금 퍼져야죠. 그런 게 이제 M&A가 활성화돼야 또 뭐 사실 경제도 발전하고 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어쨌든 중소기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눈, 코, 입이 다 달려있고 손이 많이 가잖아요. 손이 많이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좀 나름의 조금 의미 있는 경쟁력을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지만 굉장히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거나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시장이거나 하는 너가 작지만 예쁘구나 작지만 매력을 갖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이제 스토리 라인이 나와야 돼요. 보통 큰 게 좋은 거예요. 보통은 큰 게 좋죠. 보통은 큰 게 좋은데 사실 그러면 뭐야? 그럼 키우면 되지 않냐? 쉬운데 그러면 아무나 다 키우지. 최근에 했던 M&A 같은 경우도 회사가 창업한 지 3, 4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지. 3년밖에 안 됐고 매출액은
뭐 이제 이 전체 M&A에서는 진짜 작은 스몰 M&A였지만 결국 이 회사는 뭘 갖고 있었냐면 굉장히 짧은 회사지만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경영자가 경영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그게 반대, 이 M&A 큰 손들의 눈에는 뭐라고 보이냐면 유망주로 보였던 거예요. 이 유망주 기업을 내가 키워서 크게 M&A 시장에 데리고 가고 싶구나, 이런 일종의 소구 포인트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성공할 수 그러니까 있었죠. 셀링 포인트를 찾아야 됐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양재경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 이런 시장도 있구나, 이렇게 M&A 되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걸로 사례를 많이 알아두심으로써 뭐 M&A를 조금 중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법인 마일스톤은 엑시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니죠? 3일의 개법인 기다립니다. 아, 요즘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은 스몰 중소기업 스타트업 M&A 어려운 이유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해야지. 만들어 보기 할 건 위해 해야지. 이것도 MMP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네. 물론 안 읽어보시겠지만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